저는 통계학과의 교원 최영근이고요. 이 수업은 빅데이터 통계 분석 오리엔테이션 수업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을 창학비 116호에서 대면으로 직접 만나 뵙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출장 일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비디오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직접 만나 뵙는 거는 9월 6일 목요일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 공부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 두 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부터 보시죠. 점심시간부터 1시 15분까지입니다. B116호입니다. 다음에 전공 능력으로는 어디 보자. 예, 예, 그 강의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 다른데 저는 프로그래밍 어디보다 전처리 요 두 개의 가장 힘을 많이 주는 빅데이터 통계 분석 강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우셔도 됩니다. 어차피 자료 분석을 위한 다양한 테크닉들은 통계학과 다른 전공에서 몇십 학점에 걸쳐서 계속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분석가로서 정말 중요한데 그것들을 잘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데이터 분석 이전에 필요한 일들을 잘하게 도와주는 도구들을 익히는 것이 이 빅데이터 통계 분석 과목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영근이고요. 이메일 여기 있고 제 오피스 아워랑 조교님 관련 정보는 이따가 위에 슬라이드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계속 운영해왔어서 이전 강의랑 비슷하게 가는데 좀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더 가장 필요한 게 뭘지를 생각을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학생들이 알샤이니 대시보드, 그러니까 알샤이니가 중요한 건 아니고 대시보드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뭔가 UI로서 어딘가 웹페이지에 나타내는 내용을 지난 강의를 했었는데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왜 안 했냐?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실 때 저는 약간 컨텐츠 자체에 좀 집중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가 자연대인지 미대인지 알 수 없이 미학적 요소에 상당히 그 집중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서 영어로는 뷰티피케이션에 집중이 돼 있는 쪽으로 수업이 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조금 더 컨텐츠와 기본기에 집중하는 쪽으로 수업을 끌고 가고 싶어서 과감히 대시보드 삭제하고 대신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셨을 때 가장 많이 마주치는 그 운영체제 환경인 리눅스 환경을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거를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팀 프로젝트를 뭔가 분석을 했더니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학적으로 가시는 것 같길래 조금은 제가 컨트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연습 문제 느낌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강의 교재에 소개된 슬라이드랑 그다음에 또 다른 교재를 쓸 건데 그 교재 중간중간에 있는 연습 문제, 그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 교재에 있는 거랑 제가 자체 제작한 것들 위주로 푸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팀 단위 연습 문제라는 거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수업은 개개인이 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한 팀이 하나의 숙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노트북 지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슬롯 컨셉 옆에 통계 프로그래밍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 PC실은 510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PCC를 쓰고 싶기는 한데 가끔씩은 PCC 사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 환경의 실습 환경을 다 갖추고 노트북을 지참해서 강의실을 오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럼 교과목 개요는 그러면은 크게 어떻게 하느냐?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목 이수를 전제로 여러분들이 통계 프로그래밍 과목을 들으셨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20학번부터는 논리적 사고와 소프트웨어 과목으로 여인권 교수님께 파이썬 배웠었죠? 논리적 사고와 소프트웨어 이수를 전제로 데이터셋의 전문적인 수집과 전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도구들을 학습합니다. 물론 논사소 때 프로그래밍 기초를 하셨다는 건 전제로 그래서 파이썬을 하셨겠지만 어, R로 프로그래밍을 입문을 하신 분들한테도 그 똑같은 백그라운드를 드리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파이썬 기본 문법부터 나가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넘파이, 판다스, 뷰티풀스푸드를 조금 익히는 거를 조금 추가적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저기 가시면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 회사로 가시면은 파일이 .csv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서버 데이터베이스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문법들은 남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가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SQL 문법을 이번 수업에서 좀 다루고요. 대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 안 하고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만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무조건 될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기반 분석 환경을 위해서 자, 우리가 윈도우즈나 맥을 주로 썼었죠. 윈도우즈나 맥에서는 한 폴더 안에 CSV 파일이 한 100개쯤 있으면은 얘네들이 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 물론 R에서 포그문으로 하나씩 여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더 이 다량의 파일들을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운영 체제에서도 이런 반복적인 명령어를 잘 내릴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회사를 가시면 웬만한 R 스튜디오와 파이썬은 다 리눅스 서버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R 파이썬과 패키지로, 그러니까 세트로다가 리눅스를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말하면 리눅스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픈 소스 운영 리눅스에서도 오픈 소스 리눅스 운영체제인 우분투 운영체제를 주로 익힐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시간이 되면은 아파치 스파크라는 어떤 특정한 분산 처리형 플랫폼을 조금 맛보는 것 정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이썬, SQL, 리눅스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이 된다. 그냥 이 수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선수 과목과 필요 역량이 어떻게 되냐? 사실 과목 자체 어떤 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들었다기보다는 하드 스킬의 측면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셋, 즉 소프트 스킬 관련된 그 역량들을 기본적인 필요 역량으로 좀 주문드립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개발 환경을 맞추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의 개발 환경이 다 똑같을 수 없고 또 숙제 하시다 보면은 오류 메시지 엄청 서로 천차만별의 오류 메시지를 만나거든요. 그것들을 극복하는 연습하는 것 자체가 이번 수업의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언제나 사수가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오류 메시지를 고쳐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번 수업 때 그냥 그래도 조금은 템플릿화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좀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제가 기대하는 선서 과목과 필요 역량을 구체적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통계 프로그래밍 및 그에 준하는 교과목, 그러니까 파일 입출력, 뭐 read.csv 이런 거 해본 경험, 그다음에 for 구문 써본 경험, if 구문 써본 경험, 함수 정의 해본 경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보시고 왔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오류 메시지를 만났을 때 능동적으로 해결한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요구합니다. 검색어를 바꿔가면서 영어 못하지만 키워드만 이렇게 조합해 가면서 보면은 분명 나랑 비슷한 오류 메시지를 겪은 사람이 분명 있거든요. 다양하게 구글링 해보신 경험 또는 구글링을 해보실 수 있다는 의지가 제가 요구하는 역량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 작동 원리에 대한 교양 수준의 이해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교양 과정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물론 명시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교양 수준의 이해가 있다면 훨씬 예상치 못한 오류를 만났을 때 그 에러의 그 근원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이런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R이나 파이썬을 깔면은 보조기어 장치에 들어가고 A 더하기 B 연산을 한다는 건 중앙 처리 장치에 오는 것이고 read.csv를 한다는 거는 주기억 장치에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연결돼서 기억이 되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수업은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해가지고 윈도우를 새로 깔아본 정도면 저는 이 수업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R이나 알해야 한들이나 MS 워드 정도는 스스로 깔아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왜 이런 왜냐면 이 수업을 3년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역량들이 필요해서 암시 물론 3, 4학년 정도 된 학생들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가끔씩 이렇지 않은 학생들이 계셨어서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게 됩니다. 자,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비 데이터 과학자, 그다음에 과학을 하려면 회사에 있어도 어떤 일종의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학과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슨 진짜로 대학원에 가셔서 다량의 자료를 모아다가 분석을 하셔서 어떤 논문을 쓰시게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필요한 자신감과 스킬셋을 여기서 쌓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마케터 아니면은 의사결정권자 아니면은 개발자 그냥 동료로서 DB에 직접 가서 리서치 퀘스천을 들었을 때 이런 데이터셋 필요하구나 직접 긁어가지고 데이터셋을 내 눈앞에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소양 정도는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컨대 다른 수업에서는 데이터셋은 주어진 것. 이 수업에서 쌓는 능력은 여기저기서 긁어다가 내한테 필요한 데이터셋 요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 차이점이 뭔지 좀 아실까요? 데이터셋 만들기까지의 과정만 다룹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주교재 및 참고 문헌은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재들이 썩 마음에 드는 교재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긁어다가 할 생각입니다. 강의 슬라이드는 계속 업로드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R 사용자회에서 만든 데이터 과학을 지탱하는 기본기라는 그 이북인데요. 이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하시면은 이 수업에서 제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싱크가 맞는 그런 설명과 그다음에 이 목표들과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이썬과 SQL은 또 외부에 참고할 문헌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무료 문헌들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과제, 시험, 가산점 슬롯 출석입니다. 저희 다른 수업과 포맷이 비슷합니다. 과제는 5변인데요. 0, 1, 2, 3, 4입니다. 실질적으로 4번입니다. 0번이 있는 이유는 코딩 숙제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숙제를 내는 세팅 같은 거를 좀 점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 숙제는 별거 없는 대신에 제출 시간이 빠릅니다. 대신에 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4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기한에 대해서 전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제가 숙제를 올릴 때마다 기한을 써놓을 건데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은 23시 59분까지 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숙제에 뭐 9월 30일 18시까지 내라면 18시까지 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후 제출은 플러스 24시간당 25%씩 감점합니다. 상당히 세죠?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철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done is better than perfect인데요. 완벽주의보다는 일단 마감에 맞춰서 뭐라도 하는 게 낫다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이 감점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기한까지 할 수 있는 걸 해서 바로 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한 학기 빡세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또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저는 2, 3인씩 한 조를 만들어서 수업 그 숙제를 수행하시고 결과물을 한 명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를 편성해야겠죠? 편성하는 기간은 정정기간 마지막 날 9월 7일 수요일 23시 59분까지 이 뒤에 슬라이드에 있는 TA 선생님 여기 뒤에 여기 보충 슬라이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A 선생님한테 뭐 구두로 말씀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메일로 말씀을 주셔도 좋으니까 아무튼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조 편성은 전적으로 학생 자율이고요. 저의 다른 강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따로 팀 편성을 주선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은 과제랑 이퀄 웨이트입니다. 중간도 30점, 기말도 30점이고요. 그다음에 뭐 방법론이랄 건 따로 없겠고요. 시험 범위는 이론이랄 것도 따로 없겠지만 주로 실습 코드의 이해와 응용일 거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강의 노트와 연습 문제에서 제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한 거 빼고 80%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금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꼬아서 낸 것이 20% 정도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90점 되죠? 나머지 10점은 어디서 오냐면은 가산점 슬롯에서 옵니다. 모두는 기본 0점이고요. 타 수강생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 모든 것의 양과 질에 따라서 가산점을 차등 부여합니다. 대면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 같은 거 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나만 모르는 건가 싶은 건데 용기 내서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다른 수강생한테 모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는 거 특히 모든 수강생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하시면은 가산점을 제가 적어뒀다가 부여할 계획이고 스노보드의 질문 답변 참여하시는 경우에도 똑같이 가산점을 드립니다. 질문하셔도 가산점 드리고 답변하셔도 가산점 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 학생들끼리 묻고 답하는 거에 저는 이렇게 항상 철학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데이터 분석가는 쓰는 도구들이 웬만하면 다 오픈 소스입니다. R, 파이썬, 우분투, SQL 전부 오픈 소스거든요. 오픈 소스는 개개인이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이 공짜를 써서 만든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꼼꼼하게 점검해야만 의미가 있는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무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주의점이 뭐냐? 어떤 오류를 만났을 때 전화해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사실 거기에 MS 워드, 세스 이런 거는 기술 지원 조직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있죠. 오픈소스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대답할 수 있는 형태로 질문을 해서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닙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이 수업에서부터 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연습을 도와드리기 위한 구조적인
그 인센티브가 요 가산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출석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 2회 결석까지는 사유 제출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후 1회 결석당 최종 점수에서 차감은 한 계획이고요. 물론 학칙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거는 나중에 뭐 따로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학칙상 수업의 4분의 1 이상 결석 시 자동 F 처리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 출석 관리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 보자. 그다음에 물론 강의 및 숙제 일정은 강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내용들을 파이썬, SQL, 리눅스, 스파크, 그다음에 뭐 나머지 좀 잔잔바리 이런 것도 좀 섞었고요. 제출 기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실제로 숙제를 2주 전에 보통 릴리즈를 할 거고 그때 제출 기한을 박아둘 겁니다. 그래서 숙제 그 고지문에 쓰여 있는 기한이 그 유효한 기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 계획서 같이 살펴봤고요. 조금 강의 계획서에 없는 추가적인 자료들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아이고 강의 계획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제가 빼놨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라서 다시 여기 없지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디 보자. 어, 맨 처음에 노트북 지참 필요 있잖아요. 이 노트북 지참에 필요한 사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눅스 실습을 하려면은 리눅스 실습을 잘하려면 여러분 PC에 리눅스를 잘 깔 수 있어야 돼요. 리눅스를 근데 잘 깔리는 게 보장되는 환경이 뭐냐? 자, 가장 중요한 게 램입니다. 8기가 이상. 이거 무조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따가 이렇게 여기 위에 제가 사전 공유용으로 올린 슬라이드에 써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서로 다른 그 개발 환경을 최대한 싱크를 맞추고 통일된 환경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리눅스 실습은 버추얼박스라는 컴퓨터 안에 가상 머신에 깔아서 이 안에 우분투를 까는 형식으로 진행할 건데 이 우분투 가상 머신을 잡아먹는 램 용량이 4기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트북의 램은 일단 4기가를 초과해야 돼요. 이게 8기가 정도는 있어야 가상 머신으로 4기가 차지하고 원래 오리지널 머신에 깔리는 윈도우즈 환경 같은 거 나머지 4기가 이렇게 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램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램을 확인하셨을 때 8기가 이상이 아니면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권장드리는 노트북을 새로 사는 거고요. 아니면 뭐 버추얼 박스에서 우분투 설정을 하실 때 조금 불편하지만 이 가상 램을 2기가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개발 환경을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한번 근데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리눅스 실습을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리눅스 실습이 파이썬과 SQL 뒤에 있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후거든요. 중간고사 이후에 막상 미리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은 늦어요. 그때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사전 공유용 슬라이드에 있는 버추얼 박스 설치하는 걸 참고하셔서 일단 버추얼 박스를 깔아보십시오. 제가 정확히 슬라이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를 미리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실습 환경을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보충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진 같은 경우에 오피스아워랑 조개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오피스아워는 1시 15분 오후부터 2시 30분이고요. 그다음에 유캔북미에서 예약하실 수 있고 제가 어, 제가 오피스아워를 받아놨는데 잠깐 제가 적어 놓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영선 조교님 오피스 아워는 수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 정오고요. 아니면은 점심시간 제외하고 아니면 1시에서 2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 슬라이드에는 오피스 아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노보드의 모든 공지 수업 자료 과정을 수거, 그다음에 질문 답변 정보 번역 게시판 운영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수업 참여와 그 도와드리는 걸 독려하기 위해서 실명급 글 및 그 리플에 모두 질문하시는 분, 답글 다시는 분 모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고요. 저희 운영진은 교과 관련 질문에 직접 대응은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학생 간 질문 답변을 기다린 뒤 강의 때 구두로 랩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셔도 일단 포럼으로 유도할 겁니다. 디렉트 이메일은 민감하고 기밀한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교과 내용 관련 질문을 그래도 교강사한테 직접 하고 싶다면은 교강사는 조교님한테 직접 하고 싶다면은 오피스 아워나 수업 종료 직후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액션이 필요한 부분이 예전 팀 구성이 9월 7일 수요일 23시 59분이고요. 자율적으로 잘 편성하셔서 조교님한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 3인 한 팀이고요. 그다음에 과목 개요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그림을 넣어서 재밌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수업의 목표는 분석 이전에 수집과 전처리에 몰빵돼 있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에서도 뭐 미디어에서도 제조에서도 어떤 분석을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분석을 했다는 거는 뭐 이런 거겠죠? 뭐 FDS라는 거는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인데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알고리즘,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통계적인 어떤 기법들 이런 거는 학부 고학년 아니면 대학원 석사 정도의 레벨에서 탄탄한 수리 통계적 백그라운드 위에서 배우실 수 있을 건데 일단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어야 되죠. 이 분석가는 MySQL에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SQL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미디어입니다. 자, 제가 2016년에 푸켓에서 잠깐 뭐 3개월 정도 약간 어둠의 지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냥 친구네 회사라서 일 좀 해준 경험이 있는데 그때 썼던 프로젝트예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댓글, 좋아요, 공유가 올라갈 수 있을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현 시점에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마케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요 퍼포먼스를 올릴 만한 전략을 수립하는 총체적인 그 비즈니스를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그냥 마케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인데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건 이런 지표가 있다는 가정하에 지표를 끌어올리는 게 구체적인 목표인 마케팅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하려면 역시 분석적인 사고들이 좀 필요한데 퍼포먼스 마케팅 자체에는 어떤 통계적인 고급 기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게 좀 필요해요. 도메인 지식이. 근데 어쨌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잘 쌓여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쌓으면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역시 SQL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고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시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수직과 전처리의 중요한 하나 예제고요. 그다음에 제조 사례의 경우에 제가 잠깐 SK텔레콤 있을 시절에 하이닉스랑 협업 프로젝트를 했었어가지고 제조 그 반도체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여러 다다다다 센서들이 다별량 시계율로 쫙 실시간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걔네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어떤 장비 어떤 이상, 어떤 제품의 이상이 생겼을 때 원인을 좀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답이 있는
어떤 기법을 써야 된다 이런 정답은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이 일어나는 어떤 그 통계적인 원리나 아니면은 그 도메인 원리를 생각해서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런 걸 구상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물론 분석적인 관점인데 일단 그림을 그리려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잘 끌어봐야겠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잘 끌어오려면은 리눅스 서버 상에서 RStudi오를 잘 켤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개발자들이 잘 구성해 놓으신 서버 환경에 내가 잘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내 스스로 끌어와가지고 시각화까지는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익히는 게 기본 목표고요. 이건 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 통계 분석인데 사실 통계 분석은 빠져있다고 봐도 돼요. 수집된 데이터셋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하고는 한 과목을 듣는다고 패스트 캠퍼스에 28주 완성을 듣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쌓이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과목을 들으면서 숙제를 빡세게 하고 프로젝트 공모전을 하면서 조금씩 쌓이는 역량을 통해서 어, 지속적으로 개발하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다만 통계학과에 이론 수업 하나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에서 담당하는 것이고요. 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 도구까지 하시면 그래도 연봉 3천까지는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봉을 4천 이상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 수업들을 듣고 공모전과 프로젝트 하시면서 과학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일단 파이썬 주요 문법입니다. 자, 기본적인 문법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크롤링 데이터를 웹페이지에서 가지고 오기 위한 뷰티풀스 라이브러리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CSV 엑셀 테이블의 형태로 관리하게끔 도와주는 판다스 패키지, 그다음에 시각화를 도와주는 매트플롯립 얘네들을 얘네들을 모두 디테일하게 싹 다루는 건 쉽지 않고 예제 위주로 이런 거 원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한 5주 정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으로 SQL 저장과 실행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버에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분석하고 싶은 어떤 데이터셋들이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보통 테이블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걔네들을 구문을 이용해서 불러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좀 실습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보통 파이썬, SQL, R 모두 보통 리눅스, 우분투 서버 위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분투라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분투는 리눅스 운영체제 일종이고요. 리눅스의 뿌리는 유닉스란 운영체제의 그 하위 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는 맥이 편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닉스 계통의 또 다른 여러분들이 그 사과향 나는 간지나는 그 운영체제 맥 또한 유닉스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서버에 접속할 때 맥으로 접속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맥으로라는 그 얘기가 조금 챙기게 됐습니다. 물론 맥은 굳이 이게 아니고서도 여러 가지로 간지는 나는데 이 코딩을 하고 코딩된 거를 실제로 서버에서 내가 이 로컬에서 코딩하는 코드들을 서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적용하기에 실제로 맥이 편하기는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맥북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는 윈도우즈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를 왜 배우느냐? SQL가 뭐 이렇게 이 상위 어떤 프로그램들을 떠받드는 기본적인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그 컴퓨터 시간에 초중등학교 때 컴퓨터 시간에 윈도우 사용법 조금씩 배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개발용 도구를 배우기 위해서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의 근간이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조금 아는 게 필요해서 리눅스를 나갑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에서 윈도우즈랑 마찬가지로 같은 운영체제니까 파일과 폴더 넘나들고 디렉토리 작업하고 그다음에 뭐 파일 찾고 대충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작업들 조금 실습해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 토대 위에서 현업에서 보통 데이터가 여러 가지 서버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스파크를 아마 강의 진도가 얼마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맛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협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뭐 GitHub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옵셔널한 고민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 소개고요. 파이썬 기본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과제팀 구성이 가장 필요한데 덤으로 여러분들의 액션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컴퓨터가 과연 중간고사 이후에 리눅스를 실습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점검해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나갈 진도를 제가 미리 올렸는데요. 이거를 미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리눅스를 이 가상머신을 이용해가지고 가상머신 위에다가 깔아볼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PC가 있으면은 PC 안에 가상머신, 버추얼 머신을 이렇게 하나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우분투 깔아서 내가 우분투의 지배자인 형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볼 겁니다. 가상머신의 좋은 점은 설자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잘못 입력해서 포맷을 해버린다. 모든 하드디스크 모든 내용 날려버린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상머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포맷이 일어난 가상머신 삭제하고 새로운 가상머신 새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가상환경 새로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안전한 샌드박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실수를 할 것임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라서 어디 보자. 가장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습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의 PC에 버추얼박스가 깔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버추얼박스를 오픈소스거든요. 다운받으셔가지고 깔아보시고 어디까지 하시느냐. 버추얼박스라는 건 가상머신을 만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가상머신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깔았으니까 깐 다음에는 실제로 가상머신 한 대, 나의 가상 컴퓨터 한 대를 세팅해봐야겠죠? 세팅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세팅까지 해보는 게 10초까지입니다. 10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상머신의 메모리 사이즈를 보통 그 우분투 실습할 때는 4GB의 가상머신이 이상적이긴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램이 8GB 이상인 거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램이 4GB라고 해서 컴퓨터를 굳이 새로 사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럼 2GB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가상 램 사이즈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상머신의 램 사이즈를 2GB로 하건 4GB로 하건 요 스텝 10까지는 통과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분투를 뭐 실제로 깔아보고 실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실습 환경을 미리 점검하기 목적으로 10초까지는 해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부분은 다음에 조편성 잘 하시고 다음에 저희는 9월 6일 화요일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